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곡 불법 영업 철퇴 내리다 입니다. 자, 여름철이 되면 계곡을 불법 점거하고 영업을 하는 이 백숙집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가격에 팔면서 계곡을 개인 사유지처럼 영업에 활용을 하는 그런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업자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계곡의 구조물들을 전부 다 철거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잘하는 일이다 라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후보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이거든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안을 찾아보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자, 먼저 사업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형평성 때문에 집행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방법을 찾자고요. 5만원, 6만원 팔다가 여름에 15일, 20일이에요. 장마 끝나면. 자리값 10만원 받고 앉으면 20만원이다. 그래서는 안 되죠. 때려야죠.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 동네는요. 10,000원 올려서 7만원 받아요. 아침에 엄마들이 애기들 놀리러 와요. 그래서 저녁 때 가요. 방학하면 초등학생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멀리 어딜 가요? 서민들이 해외를 갑니까? 그러니까 110만원 받고 다 그렇게 폭리 취하고 하는 데는 단속해야겠죠. 형평성, 공정성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안 그러면 2천만원 때린다. 2천만원이 없어서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그걸 정치한다고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그걸 단칼에 이거 없애면 이 많은 여기 꽉 차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갑니까? 계도를 해도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한 2년 3년 가다가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 다 죽여. 경기도민 놀러 갈 데 없이 다 죽여. 뭐 사람 편하자고 사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다 국립공원도 4년 5년 걸렸어요. 이거를 단칼에 몇 년 걸려서 해줘야지. 그래서 벌금 낸 게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요. 아, 언젠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왜 바보입니까? 감이 있죠? 어떻게 지금 2천만 원 안 하면 2년 징역 산다고 다 없애라. 자, 이분의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기는 바가지를 씌우는 업주가 아니다. 바가지 씌우는 데를 때려잡아야지. 자기는 5만원, 6만원 받다가 여름 한철 7만원 받는다. 백숙 7만원, 5만원, 6만원도.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단칼에 때려 부시면 경기도민들은 어디 가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다 간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 해외로 갈 돈이 있느냐. 서민들이 경기도민 다 죽인다. 계곡을 점거하지 않으면 공짜로 계곡에 가겠죠.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백숙집 중에 내가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비싸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곡을 놔주면 서민들은 공짜로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외 안 가죠. 계곡에 가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벌금을 작년부터 냈다. 그 전까지는 벌금을 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남경필 이 도지사가 있을 때는 벌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들어와서야 작년에 벌금을 냈고 올해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얘기가 이렇게 되네요. 다음 사업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억 3천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3,500, 4천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여름 장사하니까 딱 투자한 만큼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름 끝나기 전에 이제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또 너무 좀 가혹하다. 매년 계곡장은 날라왔지만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러다 말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내몰아 버리면 저희도 그냥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 그 규모를 좀 줄여가면서 또 다음에는 또 반을 줄이자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공정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힐까 싶기는 한데 자, 이 사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1억 3천만 원 권리금을 줘서 올 4월에 가게를 인수를 했고 시설비 한 4천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 들어갔는데 올 여름 장사하니까 딱 투자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여름 한철 장사에 1억 7천. 와우.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7만 원밖에 받지 않으니까 떳떳하다. 백숙 하나에 비싸봐야 3만 원이면은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7만 원이면은 폭리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그 계곡 도로변 같은 경우에 월세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서울 한복판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뒤에 있었던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벌이가 좋은지 예측이 가능하네요. 자, 이런 업주들의 주장 천천히 하자, 유예기간을 줘라, 단칼에 자르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다 죽는다. 자, 이런 요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답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소위 단속한다고 말은 하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유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십 년 유예를 해온 겁니다. 매년 개고장 보내고 안 하면 철거한다? 라고 말하고 또 한 번 밀어주고 또 안 하니까 또 보내놓고 또 미루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그 측면에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이나 그런데 그런 거죠. 제 입장 저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1350만 도민들을 생각해야 될 사람인 거고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도 이상하고 아주 나쁜 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에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하다못해 3년, 5년 미루다가 또 그냥 계속 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드리면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는 유예는 불가능하다. 그동안에 수십 년간 유예해 온 것 아니냐. 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하네요. 또 다른 사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쪽에 원래 그게 하천부지거든요.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조명 허가를 내고서는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게 법률상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현실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서로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자, 이 사업자는 계곡을 이용하는데 세금을 내고 이용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자. 확실히 짭짤하긴 짭짤했나봐요. 돈을 낼 테니 계곡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게 재미가 좋았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업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예도 안 주시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따르자. 대신 최소한의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한 게 그건 지상에서 밥을 먹고 개울가로 발 담그러 가는 것까지는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일단은 지상에서 개울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물론 대부분의 영업 장소가 개울가에다가 철거가 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좀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난립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시면 저는 말씀드릴 때 저는 액면대로 합니다. 그 정치적 함의 이런 거 없어요. 말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밥 먹다가 내려가가지고 놀다 오든지 먹던 거 들고 내려가 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먹든지 이게 뭐 상관 있어요.
사실은 그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왜 하천에 못 들어가게 옹벽을처럼 막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자, 이 사업주는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나니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계단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 이재명 도지사는 그거 당연히 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또 다른 사업자의 이야기 또 들어봅니다. 여기 주민들이 평생 안 간다는 조건이고 천막을 안 치고 뭐 아시바 같은 거 이런 거 다 철수를 하지 마.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낼 필요도 없지 않나. 이걸 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야기 참고만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단호박이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의 이야기 또 이어서 들어봅니다. 일부 이러면 뭐 철거 그것도 하나의 원상 복구 방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러고 있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닌 집도 많이 그래요. 네, 그냥 그런 아닌 집은 억울하겠지. 아닌 집은 지금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 못하지? 실제 신고 들어오면 그럽니다. 네, 그런 점도 있어요. 내려가서 거기 뭐 먹을 수가 없다. 불매가 좀 그렇다고 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천 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갔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는 사실상 간담회를 열었는데 불법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봐주고 이거 봐주고 가다 보면 천 걸음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업자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지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었고, 백숙 하나에 7만 원 받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업자의 이야기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여름에 피서를 계곡으로 갔을 때 바가지 요금에 백숙을 먹어야지 됐고, 그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저런 점주들의 횡포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계곡 불법 영업 철퇴 이 사안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한 번쯤은 계곡에서 눈살 찌푸린 적 다들 있기 때문이죠. 호불호가 강한 인물 이재명입니다. 하지만 일은 잘하네요. 좀 더 이렇게 국민들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이 된다면 전국으로 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계곡이 경기도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도,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는 왜 계곡 저거 단속 안 하느냐,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고, 우리나라의 전국 계곡이 국민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휴가철 놀러 갈 데가 없다, 바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